자, 오늘은 월요일은 성공, 수요일은 관계, 그리고 금요일은 마음,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귀에 딱지가 앉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달 내내 이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내년 2023년을 멋지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2022년 1월 1일과는 다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번 달 안에 10월 안에 2023년의 계획을 다 완료하시고요. 11월과 12월은 준비 기간이 되셔야 되고 1월 1일은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멋지게 시작하는 날이다. 스타트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멋지게 시작하기 위해서 뭐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떠한 2023년 시무식 같은 것들을 이벤트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처에 높은 산이 있다면 그곳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시무식을 가져보시는 건 너무너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에너지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자, 배를 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노만 젓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 선미에 서서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관계 기술은요. 네, 우리는 바로 공인이라는 겁니다. 네.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정치, 경제, 연예,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수많은 공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 공인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이전 세대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랬죠. 하지만 그들만이 과연 공인일까요? 예.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는 SNS로 소통하기 시작을 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실 거예요. 예.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과거와 계속해서 연계되어 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선능력 점심시간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식사하러 가다가 마주 오던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우와!" 그러시면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본 적이 없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말씀 나눠 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너무 항상 봤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나눴다.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개인 카톡하고 하는 관계가 되긴 했는데 자, 언제 어느 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좋은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는 공인이다.' 생각하시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특히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미래에 직결돼서 연결된다라는 경각심을 꼭 가져 주셔야 돼요. 선한 행위는 미래에 분명히 수확하는 시기가 올 것이지만 반대로 악한 행위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내가 행했던 어떤 악한 행위가 어떤 전파를 타고 기록으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에게 큰 어떠한 타격을 입히는 어떠한 사건으로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릇된 행동으로 지탄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었던 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뭐 정치, 경제, 연예계 할 것 없이 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는 15년, 20년 전의 일까지 이제 다 들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전파를 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행해 왔었던 어떤 업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스스로
스스로 은퇴의 길을 어떤 선택하는 그러한 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았었죠. 물론 그 씨앗을 누가 뿌렸냐 하면은 그분들이 과거에 행했었던 행위 때문에 지금 그 현재의 어떤 그 스스로 가슴 아픈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시긴 했겠지만 어찌 됐든 그들이 과거에 행했었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사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과연 그들만의 일일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들 또는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언어들 또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인으로서 선하고 옳고 밝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모두 공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면 어쩌면 이러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강하게 이거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좀 크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신뢰에서부터 또한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가 깨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지탄하고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신뢰란 곧 믿음과 같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성장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신뢰란 곧 돈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심어준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신뢰를 통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떠한 키워드로 변화가 되실 거예요. 성공이란 나에게서 비롯되지만 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즉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간절하게 원하던 성공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 가는 현재를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신뢰란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이 바로 늘 한결같음입니다. 이 사람은 만나면 항상 즐거워. 그게 한결같아야 돼요. 이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하면 10분 전에 도착해. 이게 한결같으셔야 돼요. 늘 한결같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진정한 신뢰가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부의 축적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돈과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술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02년도에 CF 기억하시나요? 신구 선생님이 갑자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비록 이 크랩버거는 단종이 되었지만 얼마 못 가 단종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 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패러디를 현재의 삶 속에서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그러다가 뭐 갑자기 이제 메인 메뉴로 뭐 파전을 드시다가 니들이 파전 맛을 알아? 막 이러시다가 엄마 오늘 김치 맛이 왜 이래? 그러면은 니들이 김치 맛을 알아? 막 이러잖아요. 네. 이 크랩버거가 나왔었던 2002년도에 같은 해였죠.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승승장구를 해나갈 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 언어라는 것이 다르고 어가 다른 것 같아요. 이처럼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복잡하게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타인에게 쏟아내고 있는 언어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가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판도도, 인생의 판도도, 삶의 판도도, 행복의 판도도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에서 쏟아내는 모든 언어들에 마법을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디자인된 언어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공인이잖아요. 네. 나의 언어가 곧 나의 브랜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쏟아내는 모든 표현에, 모든 언어에 가치를 더해 주셔야 돼요. 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 보다 더 가치 있게 소리를 내셔야 되고, 보다 더 타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직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 이왕이면 예쁘게 말하자. 이왕이면 힘이 되게 말하자. 이왕이면 멋지게 말하자. 가치를 더해서 말하자.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 언어를 조금 더 예쁘게 멋있게 포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공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네. 세 번째, 우리가 공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공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임패스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하고도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과도 공감하셔야 되고, 그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힘을 키워가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임패시 공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에 상대의 말과 감정에 공감하려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뭘 답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또는 어떻게 답해야 이 사람을 위하는 걸까? 등등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내 반응을 생각을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기 때문에 100% 온전한 공감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그 사람과 공감이 잘 이루어졌어. 근데 이건 착각이죠. 왜?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대화나 소통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감은요, 감정의 공명이에요. 공명이란 울림이고 상대의 감정에 내 감정이 공명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를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100% 온전하게 상대의 이야기와 감정에 공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공감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로 공감하고 싶다면 서로의 감정이 공명할 수 있도록 다가가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울림이 서로에게 공명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공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100% 온전하게 공감을 하고 있었던가? 또는 나는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이 감정이나 소리에 공명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던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의 텐투도 리스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등이 멋진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도 다 술술 잘 풀리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내 등이 멋져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등도 멋있는 등이셔야 돼요. 어떤 등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등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누구를 보며 배우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책을 읽고요. 부모가 춤을 추면 아이도 춤을 춥니다. 부모에게 화가 가득하면 아이도 화가 가득해지고, 부모가 유쾌하면 아이도 유쾌함이 가득해집니다. 상사가 유유자적하면 부하는 그대로 따라하고요. 상사가 솔선수범하면 부하도 솔선수범합니다. 연인이 나를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배려하고, 연인이 나를 가벼이 하면 나도 상대를 가벼이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는 존재이고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나 또한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좋은 세상이 아닐까. 예. 나는 오늘 어떤 등으로서 타인 앞에 서 있는가? 네. 나는 오늘 어떤 등으로서 타인 앞에 서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드리면서 오늘의 텐투두 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